심장이 이렇게 또 덜컥 가라앉았어요. Who benefits in the war? Definitely not the soldiers and not the families. 누가 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나요?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하는 군인들과 그 군인 가족들은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적인 이슈인 우크라이나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지 반응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미군 가족으로서, 미군 배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조사가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군 병력이 국경을 사이로 맞서고 있는데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전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러시아가 그들의 주력인 기갑 부대와 공군 그리고 특수부대를 이곳에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와 거리가 가까운 북부 전선까지 약 13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군인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와 비교해서 서방은 현재 발트 3국의 나토군 4,000명, 그리고 폴란드의 미군 4,000명과 나토군 1,000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유럽과 그리고 발트 나토 회원국에 전함과 항공기, 그리고 군 병력 최대 8,500명의 파견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온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어제 1월 31일에 미국의 요청으로 UN 안보리 공개 회의가 소집이 되었었대요. 이 회의명도 Trus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UN의 미국 대사가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0만 명에 이르는 부대를 주둔시키고 공격적 행위를 통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러시아는 군대 배치는 단순 훈련의 목적이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상황을 악화시켜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회의를 요청을 했을 때 러시아가 회의 중단 표결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개 이사국 중 중국만 러시아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차례였는데 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러시아 대사가 짐을 싸고 그냥 퇴장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예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져서 조사를 해봤어요.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990년대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에 과거 소련에 영향권이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는데 국가 안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까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졌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나토 가입은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성향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게는 위험 요소가 높아졌고 그리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군과 합동훈련까지 했고 그리고 꾸준히 미국이 나토 가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국가와 러시아 국경이 맞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고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까지 미국의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위기를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나토 동진을 멈추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동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군들이 대전자 무기와 미사일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 공군에서 이런 물자들을 수송기에 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80톤 이상의 군사 장비도 보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했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가족 철수 명령까지 내리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 탈출 계획까지 세우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달에 바이든은 2억 달러, 하나로는 약 2,400억 정도의 규모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가했던 화해의식 제재를 러시아에게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작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교역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면 그 고통을 유럽도 고스란히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사용하고 있는 전체 가스 중에 절반이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 제재로 외교적 해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하고 EU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반응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인이기도 하고 조 씨도 또 현역에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조 씨에게 좀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대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 씨가 현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 일과 관련된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조 씨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뉴스, 월스트리트저널, CNBC, ABC 뉴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댓글에서 이제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중이 많았던 그런 의견들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댓글을 읽어보면 As an American citizen who's a part of a military family, I highly do not respect Joe Biden's response to this. Americans don't want another war. We want to stay out of other countries' conflicts.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군 가족으로서 그리고 미군 국민으로서 이번 상황에 대한 조 바이든의 대응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미국인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국가의 충돌과 분쟁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As an American, I say we need to protect our own borders and stay out of a foreign conflict. 미국 국민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국가의 충돌과 분쟁에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자국의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은 We have our own problems back at home. We don't need to be dragged into a European war.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은데 유럽 전쟁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No, if we don't intervene, the war will still come to us no matter what.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댓글은 Who benefits in the war? Definitely not the soldiers and not the families. It's the politicians. The arms makers and those who would receive a hefty commission from the arms sales. 누가 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나요?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하는 군인들과 그 군인 가족들은 아닐 겁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갈 겁니다. 다음은 Biden needs to worry about our own borders, not Ukrainia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경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의견을 주셨네요. These clowns in office need to stop worrying about other countries and start worrying about our own. 공직에 있는 이 광대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나라를 위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센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 다음은 How funny US more eager to wage war than Ukraine itself.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전쟁을 더 열망하고 있다는 게 웃기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Germany and other EU countries should have a strong stand on this. You can always find sources of energy. Ukraine that clearly wants to be part of the West should be helped. 독일과 다른 EU 국가들은 이것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져야 해요. 분명 다른 곳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토에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본 댓글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모든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군 가족으로서, 미군 배우자로서의 저의 의견과 생각은, 저는 사실 그 맨 처음 댓글 있죠. 그 미군 가족으로서, 그리고 미군 국민으로서 이번 상황에 대한 조 바이든의 대응은 존중할 수가 없어요. 미국인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충돌과 분쟁은 그 일에 앞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이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저희 한국을 도와준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군인이고 배우자의 입장으로서 미군 8,500명을 파견 보낸다라고 했을 때 진짜 심장이 이렇게 또 덜컥 가라앉았어요. 미국은 강대국인 만큼 바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했는데 다시 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8,500명의 미군을 파견시킨다는 거잖아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현역으로 있고 물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그 많은 수의 미군을 파견을 한다는 거는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를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눈이 오고 한 2월 말쯤에 눈이 다 녹아서 땅이 진흙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진흙으로 변하면 탱크가 굴러가지 않고 박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다 녹기 전에 침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번 2월 안에는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동맹 국가인데 이렇게 중국에게 제일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가 과연 뭐 전쟁을 일으키고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지 그 부분까지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누가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이 나길 원하겠어요.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고 손실이 얼마나 많이 클 텐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전쟁은 나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들이 협업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분명히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보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